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난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어떤 취재하느라 바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회를 출입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정권의 초기다 보니까 정치권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등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관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부는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바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는데요.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옆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활짝 웃고 있고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잘 보면 목걸이 같기도 한데 이게 천주교에서 쓰는 묵주입니다. 이번에 교황에게서 받았다는 그 묵주가 이거군요. 네. 교황청 특사로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이 바티칸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물한 묵주를 이날 전달받은 건데요. 문 대통령 부부가 쓰라고 2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 묵주에 교황이 직접 축성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알려져 있다시피 천주교 신자잖아요. 네. 그럼 더 의미 깊은 선물이었겠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 내외 모두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딸 다혜 씨도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렸었죠. 네. 그런데 이 묵주가 단지 천주교 신자라고 해서 교황이 보냈을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과 김희중 대주교인데요. 바티칸이에요? 네, 청와대에서 교황청 특사로 파견된 김희중 대주교가 교황을 만난 건데요. 네. 그 김 대주교가 보면 뭔가를 건네고 있죠. 잘은 안 보이는데요. 서류 같은 걸 건네는 모습인데요. 네, 저게 바로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내는 친서입니다. 네. 교황청의 외교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사실. 김 대주교가 한 말에 따르면 네. 그 세계 곳곳에 면 단위까지 사제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정보력이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도 좋다고 합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재위 당시에 교황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 적이 있을 정도랍니다. 네.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를 하려면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한반도 주변 사강 이외의 국가, 그것도 교황청으로 특사를 보낸 건 아주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이걸 보면은 이 교황청이야말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외교관계를 조율하는 마지막 채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4년이었던가요? 미국과 쿠바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교황청이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하고 카스트로 당시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에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주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교황청으로 양국 대표단을 불러서 담판을 짓게 했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김 대주교가 교황청의 그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를 교황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황청은 그 여느 나라처럼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점이 특징이잖아요. 네. 친서와 묵주를 서로 주고받은 교황과 대통령. 앞으로 교황청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다 안전모 쓰고 있고 옆에 보니까 서울시청인데요. 무슨 장면인지 짐작이 좀 가시지 않나요?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행정 대집행인데요. 네. 지난 1월부터 서울광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그 천막과 텐트를 41개 동을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뉴스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사실 저희 클릭 베스트컷에서 지난주에 저 천막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며칠 만에 그럼 이렇게 철거가 된 거네요. 네, 오전 6시 30분쯤 시작을 했는데 이제 30분 만에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텐트 안에 40여 명이 있었는데 행정 대집행을 시작하니까 순순히 물러났다고 이제 서울시가 전했습니다. 수거한 천막들은 서울시 창고에 보관 중이고요. 네. 천안함, 연평해점 위패 50여 개는 현장에서 탄기육 측에 돌려줬습니다. 네, 큰 충돌 없이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걸 다루면서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네. 천막이 철거돼서 이제 서울광장 드디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이게 철거를 했으니까 잔디를 깔아야겠죠? 아, 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네요. 상처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저기 캠핑촌 같이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도 네. 한데요. 천막이 철거된 직후 서울광장의 모습입니다. 4개월 넘게 천막이 쳐져 있던 자국이 이제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네.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아직도 이렇게 비어 있나요? 네, 이랬던 서울광장이 바로 그날 보시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조금 저기 끝에 남긴 했어도 거의 완벽하게 잔디가 채워져 있네요. 네. 이제 여기서 뭐 문화 행사도 많이 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달 말쯤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상처가 이제 서서히 아물어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에 서울광장 한쪽 구석에서 서커스 공연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넓은 광장 한복판에서 그런 문화 공연들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레에서 뭔가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신발들인데 혹시 이 신발들 서울로 그 7017에 있던 슈즈트리에 있던 신발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서울광장 천막 철거하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렇게 철거 얘기입니다. 그 서울로 7017 개장 기념 작품이었죠. 네. 슈즈트리가 9일간의 전시 기간을 채우고 월요일 철거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개장 전부터 작품이 공개되면서 이거 흉물스럽다, 악취난다 이런 평가 있었잖아요. 네.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닐 텐데 이제 작가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죠. 고가도로와 헌신발, 도시 재생에 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만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네. 그 전시될 때 사진을 하나 볼까요? 네. 이거 그냥 처음부터 신발이다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면요. 마치 고가에서 땅 위로 이렇게 네. 폭포 쏟아진다는 생각도 예. 드는데요. 예, 17m 고가에서 내려와서 네. 서울역 광장까지 총 100m 길이로 설치가 됐었죠. 근데 보시면 군데군데 식물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네. 헌신발에도 뭐 어린이들이 뭐 씨앗을 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게 설치가 되는 중에 공개가 돼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헌신발들 사이에 뭐 풀이 자라나고 해서 네. 뭐 좀 이렇게 융화되는 모습이었으면 평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 지금처럼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아니고 풀로 이게 덮여졌다면 그렇죠. 달랐을 것이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고가에서 광장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풀길이 될 텐데 휴즈트리를 만든 작가 황지혜 씨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서울역 고가를 녹색숲으로 재생한다는 취지의 공감에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서울로 7017 개장 후 9일 동안 전시됐던 슈즈트리인데요. 시간을 두고 좀 공개 시기를 조정했더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아, 커다란 건물이죠? 네. 어디예요, 여긴? 여기도 이렇게 풀이 많은데요. 네. 예, 서울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죠? 명동이죠. 뭐 화장품 판매점 건물인데 아, 네. 이 건물 부지가 14년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 보도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그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저 자리가 1제곱미터당 8,600만 원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한 평에 2억 8,300만 원. 네, 저 부지 전체 가격은 145억 5,98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14년째 지금 부동의 1위예요. 네, 2004년 이후 쭉 저 자리가 1등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제 3.49% 오른 가격이고요. 네. 네, 지상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진짜 그 명동티가 확 명동 나네요. 번화가 한가운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은 2010년 이후 네. 7년째 계속 상승 중인데 저는 저 명동 땅보다 이 결과를 보고 더 놀랐는데요. 어떤 거예요? 네. 올해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요. 서울 안에 있는 곳 아닐까요? 네, 우리 집이면 좋겠는데 아니고요. 예. 제주입니다. 아. 제주 서귀포시가 19.41%, 제주시가 18.7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와, 제주가 20% 가까이 그럼 오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혁신도시 건설 또 이제 제2공항 건설 계획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딘지 아시나요?
이번에 서울 아닐까요? 네, 역시 우리 집은 아니고요. 네, 경북 예천군입니다. 네. 18.5%가 올랐는데 그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이 호재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사실 토지 관련 그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땅값이 그럼 높아도 문제 아닐까요? 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되죠.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7년째 계속 상승 중인 전국의 땅값, 아무쪼록 투기와는 연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닷가 같은데 여기는 어디죠? 이게 뭐예요? 예, 방금 제주도 땅값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엔 제주도 바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주도 바다예요? 네, 여기는 이제 제주시 에어릅 해변인데요. 바위에 뭐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죠. 네. 바다에 있으니까 뭐 해조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바위 봤던 슈즈트리보다 더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조류 맞는데 이름도 생소한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네. 제주 북서부 해안에 1,200톤 가량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수거 작업이 한창인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수거 작업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시에서는 이제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수협, 언제나 투입되겠죠. 군부대 등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좀 뜬금없지만 이거 해조류면 먹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수거하는 거니까. 네. 예. 먹을 수 있는 거면 또 저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채취를 하겠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면. 예. 해조류지만 식용으로는 못 씁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그 몸국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주도에서는 그 모자반을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돼지 육수에 넣고 이제 끓인 국입니다. 그런데 이 괭생이 모자반은 그렇게 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기에도 흉물스러운데요. 날이 더워지면 이제 악취도 걱정일 것 같은데요. 네, 악취 말씀 잘 하셨는데 이 괭생이 모자반은 이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이제 보신 것처럼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썩으면서 내는 악취 때문에 골칫거리는 네. 겁니다. 그래서 양식자 그물에 붙어서 시설을 또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선박 스크류에 감기면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불청객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불청객들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 제주뿐 아니라 그 전남 신안군에도 이 괭생이 모자반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수거해서 그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서식하는 종과 99.9%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바다도 이제 그럼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해양관측위성에서도 올 1월 말에 중국 상하이 저장성 연안에서 괭생이 모자반띠가 이렇게 발견된 이후에 네.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경로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전국 해수욕장 이제 하나둘 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해안 지방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또 황사에 이어서 지금 또 하나의 중국발 불청객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바다가 그 불청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여인인데요. 왼쪽은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고요. 오른쪽은 얼마 전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여사인데요. 네, 그 두 사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단골 출연자죠. 네, 맞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저기는 이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지 타우르미나입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두 사람 모두 남편 취임 후 정상회의 이제 무대에는 처음 서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을 나란히 보니 옷차림이 확연히 달라요. 네, 그 멜라니아 여사 의상이 눈에 띄죠. 네. 입고 있는 저 재킷이 뭐 전 잘 미국 기사 보고 알았는데 돌체앤가바나 제품이에요.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탈리아라서 그런지 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뭐 입은 거죠. 가격이 이제 우리 돈으로 약 한 5,700만 원. 네. 저 겉에 걸친 자켓이 5,700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상회의 때 꼭 비싼 옷 입어야 됩니까? 너무 비싼데요? 글쎄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외교 뭐 결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반면에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분이 브리짓 여사는 그 수수한 흰색 스키니 바지에 붉은 상의를 입어서 이제 단순하면서 좀 발랄한 차림이죠. 네. 그래서 이후 그 브리짓 여사의 일정이 에트나 화산을 둘러보는 관광 프로그램이라서 뭐 그러긴 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사람의 의상이 너무 대조적이니까 이렇게 지금 사진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의상도 의상이지만 네. 둘의 나이도 아시다시피 대조적이죠. 맞아요. 예, 멜라니아는 46, 브리짓은 64살입니다. 멜라니아는 남편 트럼프보다 24살이 적고 네. 브리짓은 남편 마크롱보다 24살이 많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참 대조적이에요. 네. 46, 64, 24살 적고 또 24살 많고. 네. 재미있어요. 부인 멜라니아가 패션으로 얘기거리를 만들고 있을 무렵에 남편 트럼프는 마이웨이 행보로 다른 정상들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왼쪽부터 보면 트루도 캐나다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에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메이 영국 총리입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라는 표현 써주셨잖아요. 네. 역시나 이 사진에서도 지금 혼자 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날 사실 다른 정상들은 이게 소가리를 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이 그걸 잘 표현해주고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거 각국 정상들을 표현한 인형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아마 지금 빨간색 모자 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나머지 정상들이 트럼프를 붙잡고 지금 파리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파리 협정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 옥스팜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파리 기후 협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협정이잖아요. 네. 다른 정상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짐 싸들고 나왔는데 트럼프 혼자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죠. 코믹하게 표현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회담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이번 G7 정상회의는 역대 최악의 분열을 노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통행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그렇죠.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자유무역, 난민 문제에서 일찌감치 우방과 파열음을 내왔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트럼프의 마이웨이가 완강했던 거죠. 그럼 나머지 국가 정상들 아주 당혹스러웠겠어요? 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후와 관련한 논의 전반이 매우 힘들었다. 6명이 1명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었다. 네. 반면 이제 주최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조금 수위를 낮췄습니다. 젠틸로니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우리의 우방이다. 견해가 다를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나머지 국가들이 적절히 다뤄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지금 세계 제2위의 탄소 배출국이잖아요. 네. 전임 오바마 대통령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협정에 서명을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구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걱정인데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 2100년에는 지구온도가 0.3도 상승할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해외 외교 행보로 중동과 유럽 순방에 나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익명의 미 국무부 관리는요. 이번 순방 중에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 이렇게 또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첫 외교 무대에서의 성적표,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